네, 한 주간의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는 주간 블리핑. 안녕하세요, DSRB 김준입니다. 장이 좀 안 좋죠?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앨런 머스크 씨께서 비트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일단 뭐 그거와 상관없이 업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규제도 명확해졌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는 레이어 2 체인에서 지금 프렌즈택이라는 또 SNS, 사람을 토크나이즈해서 토큰을 사면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을 볼 수 있는 트위터의 구독 모델 같은 뭐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그래서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이제 다양한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 뉴스들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쨌든 규제 쪽에서 요즘 크는 산업이 커스터디인가 봐요. 저도 어제 커스터디 관련한 행사를 패널로 잠깐 다녀왔었고 해서 오늘은 한국의 커스터디 현황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디 비즈니스가 왜 요즘 이렇게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커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얘기라서 저희가 뭐 딱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 이제 뭔가를 보관해주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산을 이제 보호해주는 서비스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뭐 꼭 자산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규제상으로 은행의 커스터디업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커스터디업이 한국에서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진 커스터디 업체들이 크립토씬에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전통적으로 뭐 코다라고 하는 회사나 케이닥이라고 하는 회사나 뭐 카르도라고 하는 회사들이 전통 금융권들과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뭐 저희 역시도 지금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청해 두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뭐 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커스터디 회사들이 많은가, 저희 말고도 지금 신청하신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은행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중 은행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 은행 중에서 하나를 대부분 학교 졸업할 때 만들어서 평생 쓰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주는 이제 서비스의 형태나, 그리고 규제적으로 보호법 같은 것들,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한도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돼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커스터디 사업도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기술과 각자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 영역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보관만 할 거냐, 아니면 보관에 플러스 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뭐 DSIB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부가로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커스터디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너네가 어떤 기술을 써서 안전하게 보호하느냐인데요. 현재로서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커스터디는 이제 레저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커스터디 프로세스를 만든 거죠. 그 얘기는 사실은 특정 기술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 레저사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금융 프로세스, 예를 들면 뭐 고객이 왔을 때 어떤 뭐 설비실에 들어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걸로 입금을 받고, 뭐 이런 류의 프로세스를 푸는 방식이 있고,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구현하면은 이제 뭐 멀티시그 혹은 뭐 스레스홀드 시그라고 하는 여러 개의 키를 이용해서 자산 하나를 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키는 하나인데 쪼개서 관리하는 이제 MPC, 멀티파티 컴퓨팅, 뭐 시큐어드된 MPC도 좀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커스터디는 금고를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갖고 있고, 이 금고를 어떻게 운용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회사마다의 매력과 강점이 있는 거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MPC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프로세스가 성립이 돼 있겠죠. 이 커스터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기관 고객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기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인력들이 아닌 이상 굉장히 자산을 관리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측면에서의 비용을 좀 줄여드리는 비즈니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타겟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다 각자 집에 금고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각자 금고를 갖고 있지 않은 이유도 사실 은행이 여러 개인 이유랑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크립토 자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 관리를 하는 형태로 운용이 되면 B2C 분들 입장에서도 쉽게 쓸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카드사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일으키듯이 커스터디를 기반으로 나오는 페이먼트들도 또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결국 기관들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 산업이 더 커질 거고요. 투자 측면에서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선물 현물이 있어야 된다. 선물 ETF 플러스 현물 ETF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크립토 페이먼트를 조금 더 안전하게 유저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 비즈니스가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이 커스터디 그리고 관련 규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커스터디 산업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요즘 조금 시끄러운가, 많은 분들이 많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어떤 기술이 더 좋은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커스터디 산업이 발전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